그거면은 뭐 아마 뭐 기름이 조금 절약될지는 모르겠죠. 그런 소소한 걸 거예요. 하여튼 그걸 꺼버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소련 조종사가 보니까 뭔가 시커멓게 있는데 만약 그때 그걸 켰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켰으면 대한항공이라고 칼이라고 하나씩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종사가 관제사한테 물었을 겁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게 RC-135가 아니고 대한항공 HL755 이렇게 숫자가 나와있다. 이거 격추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걸 끊어오니까 안심하고 그냥 쏴버렸어요. 그래서 맞고 바로 공중분해 되지 않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데 한 12분 걸렸어요. 그래서 전원 다 사망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지만 지금 밝혀진 거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밝혀졌고. 그런데 이 조종사들은 자기들이 600km나 떨어져서 비행한다는 것을 미사일 맞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에 보면은 30분간의 보이스 레코더가 있어요. 30분간의 격추되기 30분간의 녹음 테이프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는 한 3시간 있으면은 김포공항에 도착하니까 김포공항 도착한 다음에 뭘 한다는지 농담을 해요. 그게 3살을 탔는데 더불어 거기 조종사는 누구냐면 청병인이라는 기장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외국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모르던 사람이에요. 공사관학교 출신이고 아주 명파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600km 이탈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천안 태평으로 있다가 맞았어요. 맞으니까 교신을 합니다. 동경 관제센터를 불러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 암적이 떨어진다 하는 교신을 한 30초 정도 합니다. 30초. 그게 이제 끝이니까 맞자마자 그 다음에 암적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조종사가 더 이상 교신할 수 없었다.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됐죠. 김현희가 폭파한 그 가루파는 그런 교신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공중분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냉전시대에 있었던 첩보전에서 이 007, 칼 007이 그 장명을 007으로 해서 그런지 아주 첩보적인 대상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이 조종사, 소련 조종사가 소련 레이더 기지 관제사하고 대화한 것을 일본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일본의 와카나이라고 홋카이도의 제일 북쪽에 있는 감청부대가 있습니다. 감청부대가 소련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 녹음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녹음을 나가소네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한테 줬죠. 레이건 대통령이 유엔 대사한테 줘가지고 유엔에서 그 생생한 대화를 공개를 했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은 이게 민간 비행기인 줄 알면서도 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 점을 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민간 비행기인 줄 알면서 소련이 쐈더라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련은 포만에 몰려요. 전제로 세번 사건은 269명이 죽어서 우리로서는 큰 피해인데 제일 실질적으로 정치적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첩보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협력을 하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것은 민간 비행기를 어떻게 저렇게 경고 없이 소련이하고 이렇게 막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소련 비행기가 경고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경고를 했느냐면은 이 기관포를 쏘았습니다. 기관포를 그 비행기를 맞추려고 쏜 게 아니라 그 고도를 달리해가지고 기관포가 나가면은 벌건 게 앞으로 턱 나가니까 그걸 조종사가 볼 것이다 했는데 기관포를 쏴도 이 항로 변경이나 이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마 조종사들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그 안에서 뭐 고수도 쳤다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고스도 칠 수도 없고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숏컷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장 최단 거리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 속설입니다. 속설. 그러나 아직도 이건 왜 INS를 꺼버리고 나침반이라는 이 원시 비행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안 나옵니다. 항공사고는 이처럼 항상 이 결론이 잘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련, 영국 첩보기관 안으로 들어간 이 간첩들이 역사를 바꿨는데 그 역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면은 그 전부 사정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에 미국이 핵실험에 성공을 해가지고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에 한 방씩 터뜨리고 항복을 받아냈어요. 완전히 세계 전략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소련이 그때 핵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핵개발을 담당하던 사람이 비밀경찰 총수인 베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만약 언제까지 핵개발 성공하지 못하면 과학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해가지고 결사적으로 핵개발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빨리 1949년 8월에 핵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1949년. 이때 미국에서 여러 가지 핵개발 관련된 정보가 들어갔다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달 뒤에 모 대통령이가 중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이 두 개가 스탈린을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중국도 공산화가 되고 핵무기까지 가지게 된다. 마침 요때 김일성이가 왔어요. 원래 김일성이는 그 1년 전인 49년 초에 와가지고 남침하겠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스탈린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략 상황이 바뀐 요 찬스에서 1950년 초에 김일성이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바꾸고 이것이 바로 소련의 핵실험이 바로 6.25 전쟁과 연결됩니다. 그때 스탈린이 고민을 했어요. 만약 이렇게 남침을 하면은 미국이 핵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좋은 정보가 있었어요. 미국이 당시에 핵무기를 대충 몇 개 가지고 있다. 또 연간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스탈린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보니까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핵무장한 소련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만큼 핵폭탄이 많지 않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남침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요때 미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냐 하면은 이 아이젠하워가 사실은 한국과 이게 악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는 한국에 대한 별 애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이젠하워가 잘 아시겠지만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유명한 영웅이었습니다. 귀국해가지고 육군참모총장이 됐어요. 1947년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한국은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대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없으니까 거기 미국은 빨리 접근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합참, 그러니까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을 설득을 해요. 합참부장도 설득을 해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철군을 하도록 아주 끈질기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샬 장관이 이끌던 미국 국무부와 그 당시에는 CIA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하여튼 이 정보기관에서는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은 곧 전쟁이 일어난다. 남침이 일어난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나